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선방을 해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2007까지는 찍을 거다. 근데 2010을 넘어주냐 안 넘어주냐가 2110을 넘어주냐 안 넘어주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지수를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지수 마감한 것만 봤는데 지수 마감한 거 같은 경우는 일단 700을 갖다 지켜주는 모습이어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지킨 주체가 누구였냐면은 이렇게 보면 개인들이었죠. 개인들이 1213억을 매수해주면서 지켰는데 요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수급은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뭐 오늘 살짝 눌러주고 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야간 지수가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야간 지수가 마이너스 0.11이고 뭐 나스닥이랑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약간 보합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가 또 내일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점을 본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26원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외국인도 오늘 이제 달러 선물을 갖다 드디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사들이고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더 그 비중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으로다가 요거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요.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오늘 821억 들어왔는데 요게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장 후반에 가면서 올라와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은 기관 외국인들은 물량을 갖다가 또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고요.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투자가 사실은 그 2100선을 넘어서면 계속 매도를 해왔었는데 지금 어제 이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금융투자 한 발 물러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투신이나 연기금이 들어오면 이제 개인이 아니고 투신이나 연기금이 들어와 버리면 금융투자가 한 발 물러서면서 자기들도 이제 상방으로다가 선물을 갖다가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 차트로다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그림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장 종합은 마감을 하고요. 차트상으로다가 봤을 때도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도 여기 맞고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장 시작을 요 위쪽에 요 부분에서 한다 그러면 그 윗부분에서 한다 그러면 내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여기 파란선 지금 지나가 있는데 여기 맞고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살짝 아래서 시작을 했었는데 아래서 시작했다가 사실 밀어내리길래 오늘은 여기쯤에서 그냥 눌러서 2100을 살짝 무너뜨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100을 살짝 무너뜨린 다음에 끌어올려서 저는 2100 초반대에서 마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끌어올리는 걸 보고선 제가 2007에서 2010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위쪽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를 갖다가 여기 위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시작하면 또 밀릴 수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다 어차피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그러니까 좀 안 보이는데 파란 라인으로다가 보면 여기 이제 오늘 올랐으니까 살짝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요게 이제 내일 시작하면은 아래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아래서 시작한다 그러면 아래서 시작해서 여기를 이제 돌파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 요 올라와서 시작하면 이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요 아래서 시작을 해주면 다시 한번 눌렀다가 또 여기를 이제 종가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러니까 2110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60일선 있죠? 그 녹색 라인, 요 라인이죠. 이렇게 돼 있는 라인.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 구간이 한 2100, 지금 80, 최대로 보면 2180 정도가 되고요. 왜냐면 올라가면 이게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2180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2200을 갖다 한 번에 돌파시켜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기 이제 그 일목균형표 구름대 들어오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할 때 한 번쯤 부딪혔다가 다시 내려와주는 현상을
그 다른 차트에서도 보시면 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런 확률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양봉이 이렇게 한 번에 가진 않겠죠? 한 번에 갔으면 좋은데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흔들 수가 있고요. 아직 인버스를 베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인버스를 베팅을 하려면 일단은 음봉이 나와주면서 지금 다시 요 라인을 갖다가 이탈을 시켜서 여기 아래 있는 21선이죠. 21 이동평균선까지 여기를 내려가야 그나마 조금 인버스를 베팅할 수 있는 시기는 여기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2080선 정도가 되겠네요. 2080선 정도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2080선 정도 되겠네요. 2080선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버스 베팅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올라갈 거의 가능성을 두고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느 스토리로 가든 간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코스피 말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코스닥은 어차피 지금 코스피에 있는 셀트리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워낙 바이오 쪽이 많다 보니까 그 셀트리온의 영향을 받아서, 셀트리온이 내려가면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려갈 테고 셀트리온 제약 내려갈 테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코스피 지수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스닥이 그 모양대로 움직이는 거지, 요 지수를 보고선, 이제 차트를 보고선 맞히는 데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설명은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으로는 아남전자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남전자하고 사실은 어제 뽑아놨던 종목 중에 대우건설이랑 뽑아놨었는데, 사실은 그 건설을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장 시작하고선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남전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우건설 매수 안 하고 아남전자를 매수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실수였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남전자 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아남전자가 2,585원에 마감을 했네요. 2,585원에 마감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3.78이나 됐네요. 이게 마이너스 3.78이 된 게, 이제 요거는 양봉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음봉 매매를 안 하고 양봉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밀린 거는 1.52%밖에 안 밀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사고 내려올 때 또 한 번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78 이제 손실이 난 거죠. 어쨌거나 요거는 뭐 실수한 부분은 있어도 이제 끌고 가는데 뭐 크게 이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요거는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시 잡더라도 그때 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재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 죽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죽는다고 하더라도 놔뒀다가 나중에 또 사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다가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더 미동, 요거 이제 거의 다 팔았어요. 미동 같은 경우는 구 미동의 시네마죠. 미동의 시네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북주다 보니까, 제가 대북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슈팅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장 마감하고선 대하TI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철도 사업에 관련해서 또 이제 뭐 확정된다라고 해서 오르는데, 일단은 제 수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매수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늘 그 양봉이 나오고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든가 뭐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들이 들어왔다고 하면 조금 관심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시간으로다가 지금 종가 얼마에 마감했죠? 시간의 현재가로다가 지금 대하TI 같은 경우 4.21 올랐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2.48 올랐는데, 글쎄요, 저라면은 오늘 뭐 종가에 매수를 했다거나 있으면은 요 부분이 수익권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매도를 해놓고 내일 오전을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이게 종목 같은 경우, 특히 DITI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튈지는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애매해요. 저 내일 튄다 그래도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도로 해가지고 다 수익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텔레콤하고 콤텍시스템,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매도했죠. 상한가에 매도하고 다시 무너졌을 때 한 번 더 상한가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콤텍시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코스닥 종목,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코스닥에 아까 제가 작중에도 코스닥 종목 상한가 나오는데 코스피도 하나 상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콤텍 시스템이 가기를 바랬는데 뜬금없는 지능기업 그 EUB 그 종목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호가가 너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고 싶어도 뭐 팔고 싶어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은 안 하는 거고요.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수익으로 돌아선 거고, 수익으로 돌아서 가지고 매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전량 매도한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상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량주 쪽으로다가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또 모르겠어요. 급등주도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어제같이 이렇게 뭐 한 3% 먹을 수 있으면 하긴 할 건데, 이제 지금 위치가 그 지수상의 위치에 따라서 그거를 다른데, 내일 돌파를 해주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도전을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짧게 먹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는 그런 종목들이 더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을 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고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슈됐던 건 없고요. 이제 내일까지 내일은 아마도 그 다음날이 이제 G20 회담이기 때문에 약간은 관망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관망세가 아닌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저기 수급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관망세가 아닌 걸로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르면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내일은 매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매수 타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확실하게 안 찾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 장은 얼마로 마감했었죠? 1126원으로 마감했었는데 지금 살짝 올라서 1127.58원이에요.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야간 지수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살짝 올라서 시작하는 게 또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르는 것보다는 약간 내려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2110을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2110 위에 안착을 하려면 살짝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해서 아마도 바로 쳐서 올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 위에는 또 매물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차트를 보면 요 위에는 이제 사실상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 요 아래쪽 거는 이제 다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여기 아래쪽 다 처리하고 올릴 때는 이제 여기 이 저항대들이 여기까지잖아요. 이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에서는 이제 올렸다 내렸다가 또 하면서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또 털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밑에서 털린 사람들은 많이 털렸을 거고, 그런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한 번쯤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지금 두껍기 때문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맞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맞고선 떨어져 내린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 부분에서는 인버스를 베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고, 여기 오면 한번 오면 여기서는 인버스 베팅해 볼 만해요. 여기 왔다 그러면 일단은 인버스로다가 대응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걸 갖다가 뭐 지금 종목을 들고 간다 그러면 해지를 해가지고 뭐 요 아래쪽에서 매도하면서 이쯤에서 지지 받는 거 보고 다시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 본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매수 매도 요약은 뭐 이쯤에서 마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